오늘이 2월 6일입니다. 마늘밭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난지형 대서 마늘입니다. 마늘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월동 작물이라 겨울에는 생육이 거의 멈춰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늘을 보아도 잎에 보라색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늘 종류에 따라서 보라색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특히 대서 마늘에서 보라색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웃의 마늘을 봐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웃집 할머니 댁 마늘인데 할머니 댁 마늘도 잎이 보라색을 띠거든요. 월동을 하다 보니 저온에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었을 때 식물체에는 안토시아닌 반응으로 잎에 보라색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잎이 보라색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단순 생리장애이지요. 물론 저온이 심할 경우에는 동해를 입어서 잎 조직이 죽게 되면 잎 끝이 하얗게 고사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부직포를 덮어줘서 보온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지방에서는 대부분 그냥 월동을 합니다. 저도 부직포를 덮어주지는 않았고요. 보라색을 띠게 되는 경우는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 유충이 가해를 해서 세균이 침투를 해서 물러지는 물원병이 오거나 잎집 서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잎이 보라색을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3월에 비가 오거나 해서 땅이 습해지면은 그런 병들이 오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토양이 습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아니고 다만 월동을 하면서 저온 때문에 잎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봄이 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뿌리가 정상적이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좀 아깝지만 하나 뽑아 봐서 뿌리가 건강한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박힌 것 같은데요. 뽑아 보니까 뿌리가 건강하죠. 아무런 병충해 피해가 없습니다. 뿌리가 많이 내렸죠. 뿌리를 보니까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 유충 이런 피해들도 없고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병들은 아닙니다. 정상적이거든요. 원래 마늘은 저온에 감응이 되어야 쪽이 분화가 되는 생육적 특성이 있지요. 통마늘이 아닌 쪽마늘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겨울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마늘 재배는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에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봄에 심으면 잘 자라기는 하지만 통마늘이 될 가능성이 많고 쪽마늘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거친 월동 마늘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지요. 그래서 난지형 마늘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심어서 월동을 하지요. 겨울 동안에는 뿌리만 살아 있으면 기온이 포근해지는 2월 중순쯤 되면 생육이 다시 시작됩니다. 생육 재생기라고 하지요. 겨울에 물을 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겨울에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눈이나 비가 오기 때문에 자연 강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곧 빠르면 2월 중순쯤 되면 겨울을 이겨내고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인데 이때부터 수확하는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본격적으로
해줘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올해 이 마늘도 생육 주기별로 작년처럼 해줄 생각인데 지금 시간 이후부터 작년에 재배했던 경험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을 해줬는지 마늘 재배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마늘 재배 일기장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오늘이 2월 20일인데 남부 지방의 난지형 마늘 모습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날씨가 풀리는 남부 지방의 경우는 2월 말쯤이 보통 생육 재생기로 봅니다. 이때 질소와 칼리 비료 위주로 1차 추비를 해주는 이유지요. 이런 NK 비료를 줘도 됩니다. NK 비료는 질소와 칼리 비료고 인이 빠진 비료죠. 12 기준은 포대에 있는 12량을 따르면 되거든요. 10R당 300평에 12량이 마늘 양파 있습니다. 여기의 기준은 이게 한 번에 다 주라는 게 아니고 3번을 준다면 나누기 3 해가지고 주면 되고 2번이면은 나누기 2를 해가 주면 되는 양이 되거든요. 이런 NK 비료, 복합 비료를 줘도 되겠습니다. 인산은 기비로 한 번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인산이 빠졌죠. 인산은 기비로 한 번만 주면 되거든요. 인산은 이동하는 게 느려가지고 추비를 줘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산 비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리 비료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비료를 주거나 저는 요소하고 황산칼리 이 단일 비료를 줍니다. 1차 주비량은 300평 기준으로 요소 17kg, 황산칼리 13kg 정도로 혼합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2차 주비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평당 얼마가 될까요? 요소는 56g, 황산칼리는 43g 정도입니다. 제가 왜 칼리 비료를, 황산칼리를 주냐면 마늘이나 양파의 고유의 맛을 좋게 하려면 황을 주면 좋습니다. 왜 황을 주면 맛이 좋아지느냐 하면은 맛을 좋게 하는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 등의 아미노산은 황 성분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칼리를 줄 때 황이 들어있는 황산칼리를 사용합니다. 다만 황은 흙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추비는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1차 추비를 질소와 칼리 비료를 한번 주고 2차도 똑같은 양으로 해서 한 3월 중순쯤에 한번 해주고 3차는 황산칼리만 해가지고 한번 4월 초쯤에 한번 줄까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번 정도 주게 되는데 이 비료는 초기에는 좀 질소질이 필요하죠. 생육 초기에는 질소질이 좀 필요하고 이제 생육 후기로 갈수록 마늘 쿠가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칼리 비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보다는 칼리만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 초쯤에는 황산 칼리만 줄까 생각입니다. 물론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추비량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3번 정도 추비를 해줄 수도 있는데 3번 정도 해줄 경우에는 4월 초순에 한 번 더 주면 되겠네요. 난지형의 추비는 2번이든 3번이든 생육 상태에 따라서 4월 하순까지는 마치는 게 좋고요. 4월 하순쯤까지 추비를 해주게 되면 2차 생장을 해서 벌마늘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질소 비료를 늦게까지 주면 더 그렇고요. 잎에서 생성된 양분은 구가 비대할 때 마늘 쪽으로 이행되어 축적됨으로 마늘 구의 비대가 좋고 나쁨은 구가 비대하기 전까지 마늘 잎의 생장량이 좋고 나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추비 시기에 맞춰 추비를 해주게 되지요. 추비를 줄 때에는 일기예보를 고려하여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 오기 바로 전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비닐 멀칭 위에 있으면 특히 질소 비료는 자기 고향인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조금이겠지만은요. 그래서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는 흙으로 덮어줘야 하는데 비닐 멀칭 위라 어쩔 수 없네요.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비닐 멀칭 가운데다가 준다는 기분으로 흩어 뿌리면 되겠습니다. 비료를 줄 때 잎집에 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잎집에 비료가 끼어 있으면 인편은 없고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서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스펀지 마늘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잎에 끼지 않게 줘야 합니다. 비료를 주다 보면 잎집에 낄 수가 있는데 비가 와버리면 바로 녹아서 땅속 줄기까지 가지를 않겠지요.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에 비료가 끼어 있으면 이슬이 온다거나 하면 조금씩 녹아서 줄기를 타고 땅속까지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줄기에 있는 액보다 비료의 농도가 아무래도 높을 테니 반대로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줄기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빼앗겨 버려서 마늘, 비늘 줄기들이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마늘은 뿌리가 굵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땅속에 있는 줄기가 굵어집니다. 감자는 땅속 줄기 끝에 있는 덩이 줄기이고 고구마는 뿌리가 굵어지는 거고요. 가을에 심마늘을 심어 놓으면 난지형은 발근과 함께 삭이 나와 겨울에 저온으로 생육이 정지할 때까지 4 내지 5매 잎이 나와 있고 초장이 20에서 40cm 정도에서 월동을 합니다. 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시 활발한 생장을 시작합니다. 은행 열매하고 잎하고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막 주스다가 그냥 물만 넣고 담가 놓은 겁니다. 여기는 부엽토도 좀 넣었고 그 다음에 텃밭에서 나오는 잔사들 액비를 담가 놨습니다. 배추도 넣고 텃밭에서 나왔던 배추도 넣고 텃밭 잔사도 넣고 어떻게 보면 좀 짬뽕입니다. 고추잎도 넣고 여기 보면 막 있거든요. 부엽토도 넣고 미생물이 좀 배양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물하고 반반 섞어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은행잎도 있고 은행 열매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은행 냄새도 좀 나고 이러면은 고자리 파리가 알들이 좀 부화를 못하게 하고 땅속에 있는 충들이 있으면은 은행하고 열매를 추출한 액비가 살충 효과가 있을런지 액비도 주면서 뿌려줘 봅니다. 비 오기 전에 추비를 해야 되는데 뿌려준 추비가 어차피 물에 녹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뿌려줍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지난주에 마늘 추비를 했는데 추비를 하고 나서 비가 한번 왔습니다. 비가 와서 요 황산칼리죠. 황산칼리가 많이 녹아 들어갔네요. 비가 한번 왔기 때문에 황산칼리가 많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흔적은 보이는데 추비를 하고 나니까 마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3월 1일 마늘 모습입니다. 추비를 하고 나니까 부쩍 자랐습니다. 여기는 이 끝에가 보라색이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저온 때문인지 섭해서 물염병 증상인지 한 포기가 좀 찝찝해서 미리 뽑아버렸습니다. 잎이 말리고 꼬꾸라지는 마늘이 좀 더 자란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더 자란 것 같은데
생수학을 한번 뿌려줍니다. (3월 13일) 마늘 모습입니다. 보라색이 도는 잎들이 조금 보입니다. 마늘 잎끝이 보라색이 띄는 경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3월 초의 날씨니까 완전 저온 때문에 잎이 보라색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3월 초는 인산은 16도 이하만 내려가도 유효율,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인산이 부족해서 마늘 잎끝이 보라색이 아닌가 싶어서 인산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인산을 공급해 줄 때 잎상과석 이거를 물에 녹여서 주면 됩니다. 어제 잎끝이 약간 보라색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잎상과석을 물에 녹여서 뿌려줍니다. 이게 완전히 물에 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물에 좀 녹기는 하더라고요. 물에 녹여가지고 인산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인산은 1년에 4cm 정도밖에 이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동이 잘 안 되는 비료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 속에 인산 성분이 많다 하더라도 작물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물에 녹여서 물비료 형태로 주는 겁니다. 지난 2월 20일에 1차 추비를 해줬고 오늘이 3월 20일인데 1차 추비 후 한 달이 되었고 2차 추비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오늘 비가 오고 있네요. 마늘, 양파 2차 추비를 해줘야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는 듯 하네요. 2차 추비도 마찬가지로 1차 추비 때처럼 주면 됩니다. 비료 양도 1차와 같이 주면 되는데 NK 비료 추비는 저는 2차 추비 정도로 마치고 마늘 알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칼리 비료가 더 많이 필요한데 칼리 비료인 수용성 황산칼리만 물에 타서 물조르로 4월 초쯤에 한번 뿌려주는 것으로 추비는 마칠 생각입니다.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2차 추비를 해줍니다. 지금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 추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닐 멀칭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서 바로 녹아 들어가야 좋거든요. 그냥 멀칭 위에 쭉 뿌려주면 됩니다. 흩어 뿌려주면 되거든요. 뿌려주면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건 요런 사이에 비료가 끼지 않게만 주면 되거든요. 마늘에 흑색 서금근액병, 잎마름병, 녹병 이런 농약을 방제도 한번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약을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저는 농약 사용은 가능한 한 잘 안 합니다. 오늘이 3월 27일입니다. 풋마늘을 좀 뽑아 먹기 위해서 몇 개를 뽑았거든요. 좋은 거는 아까워서 못 뽑고 좀 짜잘한 걸 뽑았는데 요거는 좀 큰 거는 보니까 벌써 알이 맺히려고 합니다. 알이 들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굵어졌는지. 3월 27일인데 인편이 생긴 걸 한번 보면서 요거는 풋마늘로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비늘줄기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아직 알은 안 보이네요. 알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기려고 합니다. 마늘과 양파에 바닷물을 연면시비 한번 해주겠습니다. 물 20리터에 이 바닷물 1리터 정도 넣으면 20배 정도 되거든요. 마늘, 양파, 고구마는 원액을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20배 정도 희석해서 뿌려줍니다. 100배 정도 희석하면 모든 작물에 피해는 없을 듯 하네요. 2차 추비는 이미 해줬으므로 양분의 균형이 중요한데 마늘이 원하는 양분을 사람이 정확하게 맞추는 건 어렵겠지요. 그래서 바닷물로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바닷물에는 각종 미량 원소들이 83가지나 있답니다. 유기물에는 60여 가지이고요. 그렇다면 바닷물이 화학비료로 줄 수 없는 미량 원소를 공급해 주는 데는 아주 좋겠네요.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바닷물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풋마늘도 뽑아 먹고 하기 위해서 오늘 뽑았거든요. 이렇게 대가 굵은데 쪽이 분화가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뿌리도 엄청 좋잖아요. 건강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뿌리 영해나 고자리파리 이런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요즘 이맘때 많이 걸리는 게 있죠. 흑색 서금 근해병이나 입마름병, 집서금병, 녹병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병들이 많이 오는데 화학농약 한번 안 쳤는데 이렇게 됐다면은 그죠? 제법 잘 키웠죠. 대도 굵고. 근데 전업농이면은 이렇게 약을 안 치고 할 수가 없죠. 약을 치고 해서 이 돈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칼도 좀 닦고. 지금 쪽이 분화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잘라봅니다. 지금 시기에 쪽이 분화가 약간 생길라 그러죠. 조금 생길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굵어도 잎이 이렇게 나고 해도 쪽 분화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쪽 분화는 안 되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약간 생길라 합니다. 이제 약간 조금 여기 생길라 그러네요. 여기 요게 지금 마늘이 쪽이 될라 그러거든요. 조금 생길라 그러고 아직까지는 없네요. 4월 10일 마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곧 이 쪽이 굵어집니다. 쪽이 생깁니다. 곧 지금 아마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쪽이 생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이 쪽이 올라오거든요. 4월 10일 마늘 모습입니다. 어제 마늘과 양파에 바닷물을 연면 시비해 줬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수용성 황산가리를 물에 타서 물비료를 주겠습니다. 지금 마늘이 어제 보니까 마늘 쪽이 이제 막 굵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칼리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칼리 비료는 양분을 저장해 주죠. 그래서 마늘 쪽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칼리 비료가 필요한데 칼리 비료는 열매 비료라고도 하지요. 마늘과 양파의 맛과 향을 좋게 해주는 메티오닌, 시스틴, 시스테인의 아미노산은 황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황이 들어있는 황산칼리를 줍니다. 이 수용성은 물에 잘 녹는 거거든요. 잎사항을 줄 수가 있겠는데 바로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수용성 물에 녹여서 줄 수 있는 물비료를 줍니다. 분말로 돼 있어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타서 주면 됩니다. 물비료가 되죠. 남부지방이라 난지역 마늘이거든요. 지금 질소비료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람새를 보니까 잎이나 줄기가 많이 자랐거든요. 특히 4월 중순 넘어가면서 질소 성분이 과하게 되면은 2차 생장을 해서 불마늘이 된다거나 마늘구가 굵어지지가 않거든요. 2차까지는 질소와 황산칼리를 배합해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산칼리 물비료를 한번 주는 걸로 추비는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희석 비율은
500배 희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배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에 녹였기 때문에 물조르로 그냥 뿌려주면은 바로 스며들어 가거든요. 잎에는 줄 필요가 없겠고 땅으로 바로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물조르로 뿌려줘 버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인데 마늘종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마늘종이 올라올 때는 일찍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마늘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손으로 잡고 쭉 당겨주는 방법이 있고 또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침으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종에서 주화가 생기거든요. 주화도 역시 시마늘입니다. 미리 보는 주화 모습입니다. 작년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고 주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려고 놔뒀더니만 주화가 이렇게 되네요. 6월 2일 날 촬영한 모습. 주화도 시마늘이고 또 지하부에 마늘 알이 또 굵어지죠. 그래서 지하부에 마늘 쪽을 굵게 하기 위해서 요 마늘종에 영양분이 가는 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마늘종에 소모하는 영양분을 일찍 제거해 줌으로써 구비대 쪽에 힘을 쏟아라는 겁니다. 이 마늘도 이 주화의 시마늘로서 종족 보존도 하고 또 마늘 굴을 키워서 쪽에서도 종족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마늘 종에 영양분을 가는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종을 제거하는데 종을 제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뽑으면은 마늘 채로 뽑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은 싹 올라옵니다. 싹 뽑아지거든요. 요럴 때 또 단점이 요 구멍이 생기면은 비가 오거나 하면은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은 병균이 침투할 수 있고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늘종을 뽑아서 이 먹을 것 정도만 이렇게 뽑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도 하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마늘종은 이 살짝 제끼면은 또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자랍니다. 자라면은 또 제거를 해주고 한 몇 번 해줘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몇 번 해줘야 되거든요. 마늘종을 제거해줘도 다시 자라는 작년의 모습입니다. 바짝 밑에를 잘라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자라면서 다시 여기 또 종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고 이만큼 자라면서 잘라준 부위인데도 여기서 또 종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을 잘라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작년에 침으로 마늘종을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늘종을 완전히 뽑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침으로 찔러서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요 잎에 하나, 둘 있는 요 부분에 침을 꼽고 잡고 당겨주면은 종이 뽑히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 뽑혀 올라오죠. 뽑혀 올라오면서 침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여기, 요 부분에서 이렇게 뽑혀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뽑혀죠. 이쁘게 뽑혔죠. 이렇게 침을 이용해서 마늘종을 뽑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뽑히기는 뽑힙니다. 침으로 제거를 하면 마늘 대가 텅 비어버리니 힘이 없어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듯 하네요. 잘라주는 방법은 또 자라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잘라주는 방법이 더 좋을 듯 하네요. 마늘은 기온이 25도 정도 이상이 되면 생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마늘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그럼 내 종족을 많이 퍼뜨려야지 하면서 마늘종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못된 인간들이 개입을 하여 종족 보존을 방해해버립니다. 쫑을 제거해줘서 말입니다. 급해진 마늘은 이제 마늘 알을 굵게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쏟아붓지요. 마늘 잎과 줄기에 있는 모든 영양을 마늘 알을 굵게 하는데 올인합니다. 그래서 마늘종이 올라올 시점부터 마늘 알이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늘종이 요만큼 올라왔을 때 마늘구가 얼마나 자라기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마늘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뽑으면 잘 안 뽑히는데 타야 됩니다. 오, 마늘이 엄청 굵었습니다. 이래 됩니다, 이게. 지금 굵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쫑이 올라오는 시기에 마늘 알이 지금 굵어지거든요. 와, 이거 엄청 굵어졌죠? 지난주하고도 벌써 다를 정도인데, 이제 쫑이 올라오는 시점에 바로 이게 마늘 알도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라서 얼마나 마늘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뿌리도 엄청 튼실하죠. 뭐 뿌리 영해나 고자리 파리 유충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마늘 뿌리도 튼실하고 마늘 알도 엄청 굵어졌습니다. 이제 4월 19일에 마늘 쫑이 올라오는 시점에 지금 뽑아 본 겁니다. 마늘 구가 엄청 커졌어요. 마늘 쪽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잘라내버리고, 잘라내거나 이런 모습이네요. 마늘이 지금 탐스럽네요. 쪽이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마늘 알이 이만큼 생겼죠. 왼쪽 오른쪽 보면은 지금 마늘 알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쪽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심이라 하나? 먹어보니까 마늘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 마늘 알이 생기고 있고, 마늘 알이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있죠. 여러 조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늘 알이 지금 마늘 쪽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쪽이 제법 컸습니다. 뜯어보면은 지금 여러 쪽이 지금 생겼죠. 지난주부터 쪽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벌써 제법 굵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굵어지기 시작하겠네요. 이럴 때 물도 자주 주고 알을 굵게 하는 영양제도 주면 마늘 알도 굵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늘밭 관리가 알을 굵게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올 19일에 마늘밭 모습인데 마늘이 원래는 좀 일찍이 쓰러지는 것 같은데 쓰러지는 마늘이 많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캘 때가 다 돼가니까 누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올해는 뭐 칼슘제를 한 번도 안 줬더만 칼슘제가 안 주니까 조직이 연해가지고 그런가 이제서 또 쫑이 막 올라오네. 이제서 쫑이 또 막 올라오네. 넘어져가 이렇게 있어도 막 쫑이 올라오네. 쓰러져 있어도 계속 알이 굵어지거든요. 줄기가 마를 때까지 계속 놔뒀다가 6월 초에 캐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확기가 다가오니까 지금은 물이나 영양제도 줄 필요도 없고 줄기나 잎이 3분의 2 정도 마를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마늘 한 몇 개 뽑아 먹어야 되니까 한번 뽑아 볼게요.
벌써 알이, 와, 엄청 굵었네. 원래 마늘도 괜찮네. 5월 22일에 뽑았는데, 많이 굵었네요. 이제 6월 초 되면 지금 뽑아야 되는데, 대궁이 이제 슬슬, 이 잎에 있던 영양분들이 슬 이렇게 쿨을 키우면서 잎은 이제 말라져 가죠. 5월 22일에 뽑았는데, 뿌리 깨끗하죠. 고자리파리 유충도 안 보이고 뿌리 영해도 안 보이고 흑색 서금 균핵병이나 그런 것도 없고, 원래 이게 약 한 번은 안 쳤습니다. 심을 때 토양 살충제 한번 뿌려주고, 지금까지 뭐 화학농약이든 천연농약이든 한 번도 안 쳤는데 올해는 또 병 없이 또 되네요. 지금 이 줄기가 이래 된 건 이제 마늘이 이럴 때 된 거죠. (5월 30일) 마늘 모습. 지금 뽑아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뽑지를 못하고 있네요. 오늘이 5월 30일인데 녹병 정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녹이 슬은 것처럼 뻘겋죠. 점이 있으면서 빨갛죠. 작년에도 마늘 뽑을 때쯤 되니까 녹병이 보이더만 올해도 뽑을 때쯤 되니까 역시 녹병이 보입니다. 비가 좀 최근에 자주 온 그런 영향이 있겠죠. 이제 곧 뽑아야 되니 녹병이 있어도 농약을 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마늘이 캘 때를 조금 놓쳐버렸죠. 이게 탁 뽑으면은 이 대가 탁 뽑혀야 되는데 탁 떨어져 버리잖아요.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대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좀 뽑히긴 하네요. 이 뽑았죠. 뽑아가지고 흙을 너무 톡톡톡 이래 털면은 여기 상처를 주거나 하면은 세균이 침투해서 바로 먹을 건 괜찮은데 보관할 경우는 세균이 침투하면 습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는 흙이 그렇게 많이 안 붙게 딸려와서 괜찮은데 흙이 막 많이 붙었을 경우는 막 이래 툭툭 막 치면서 털게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런 마늘은 제법 굵죠. 제 손 한 뼘 하고도 남죠. 요런 마늘은 제법 굵습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모든 작물들은 잘 자라거든요. 뿌리 영해나 고자리파리 유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다만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아직도 이 수분이 많은 상태죠. 그런데도 안 물러지고 버틴 게 참 다행이죠. 비가 오는 바람에 뽑는 시기가 좀 늦었지요. 늦게 캐면 이렇게 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기에 캐야 되고요. 아이고 떨어지네. 캐야 될 파이고 막. 요런 거는 뽑혔네요.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보니 이 정도 됩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이 정도면 잘 지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수확 시기를 좀 놓쳐버려서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이 텃밭 그늘막 밑인데 바람도 솔솔 불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면은 보관이 잘 되거든요. 씨앗할 정도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들은 까가지고 갈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됩니다. 올해는 좀 늦게 뽑아서 대를 자르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늘 대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늘 재배 1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